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좀 목소리가 좀 안 좋죠? 최근에 좀 감기가 걸려서 제가 좀 말을 확실히 좀 못하는 상황이라서 좀 낫기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최근에 좀 베트남 주식시장에서 좀 주목할 만한 사건이 좀 터져서 흥미로운 사건이 좀 터져서 그걸 가지고 좀 여러분이랑 대화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베트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베트남의 삼성으로 이른바 일컬어지는 빈그룹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물론 베트남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 중에서 빈그룹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빈그룹이 처음에 이제 이 경영자가 꽤 히스토리가 깊은 인물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에서 면 종류 사업을 하다가 그걸로 돈을 번 것을 이제 이 베트남에 와서 이제 부동산을 시작으로 해서 뭐 빈폴랜드라든지 뭐 다양한 빈폴 리조트 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빈마트라든지 빈프로 그러니까 다양한 빈그룹 계열사들이 그 빈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어 근데 이 그룹들 되게 많이 베트남에서 눈에 띄게 자본력을 바탕으로 굉장한 문어발식 확장을 많이 했어요. 가장 좀 이슈가 되고 주목을 받았던 이 사업 확장 정책 중에서는 아마 작년에 출범한 빈페스트였을 겁니다. 그리고 빈페스트를 필두로 해서 빈 그 스마트라든지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뭐 빈 드럭스토어인가요? 네, 그 제약 쪽에까지 다양하게 선전을 하면서 이제 커갔던, 그러면서 투자자를 많이 유치하고 커갔던 그룹이고, 우리한테는 더더욱이나 이 부동산 쪽의 기업, 메이저 기업으로서도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업이 최근에 굉장한 그 빅딜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마산그룹이라고 해서 베트남의 토종 식품 기업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글쎄요, 한 CJ 정도 되려나요? 네. 그런 마산이라는 기업에게 그 유통 부분을 유통 부분 일체를 마산그룹에게 넘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이 어떻게 누가 보면은 그냥 기업끼리의 매각 내용이고, 그 매각 내용을 해서 뭐 부실한 기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다시 이제 시너지를 내려고 하는구나 라고 일반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좀 다르게 봤어요. 그 빈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유통 부분을 저는 어떻게 보면은 중장기적인 중산층이 이제 급격히 불어나고 그 중장기 텀의 전략에 있어서 이 유통 부분이 굉장히 부동산보다도 필두로 나와서 빈그룹의 어떤 전체적인 가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빈그룹이 이 분야를 통째로 넘긴 거예요. 이 분야를 통째로 마산그룹에게 넘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심상치 않게 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왜 이랬을까부터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앞으로 빈그룹의 전망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그 빈그룹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장기적으로 포텐셜이 높았던 유통그룹을 넘긴 것은 그만큼 그 기업의 자금 내 사정이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기업 자금 사정이 안 좋다는 말은 공견연하게 있었습니다. 빈그룹의 어떤 부동산으로 이제 필두로 해서 부동산을 베이스에 깔고 그 자금력을 바탕으로 신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 부동산마저도 뭐 예를 들어서 호치민도 그렇고 하노이도 그렇고 그 공급에 대한 그런 이슈가 굉장히 많이 생겼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이 공급 조절을 하고 완급을 조절했던 시기, 지금 우리가 당장 살 수 있는 아파트 물량이나 이런 것들만 봐도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게 뭐 인위적인 것이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수요가 줄고 줄은 수요에 맞게끔 공급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세워지면서 나왔던 것이지 인위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말맞따라 누군가 사줘야 그 돈을 가지고 건설사가 시행사가 받아서 건설사에 지급을 하고 건설사가 그 돈으로 직원 월급을 주고 자재를 사고 이렇게 돈이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잼이 걸리고 자금이 안 돌아간다는 느낌을 이전부터는 많이 받아왔어요. 그 주된 원인으로는 자동차 사업을 하려는 베트남의 제조업으로의 그런 꿈, 그걸 위해서 그 전에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다 보니, 그리고 전에 없었던 그런 부분에서 돈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 이렇게 많은 것을 자금을 한 곳에 쏠려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빈페스트가 성공을 하면 다행이지만 출범 이후 현재까지 그 특별은 제가 이제 제 지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듯이 빈페스트는 일단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국의 기술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모든 부품을 수입에 거의 의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에 의존해서 여기서 조립 생산하는 식이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원가 단가 조절에 주도권을 잡기 어렵고 휘둘리게 돼 있고 경쟁력이 없게 되겠죠. 가격 경쟁력이. 결과적으로 그 가격도 두 번째 이유지만 너무 비쌉니다. 가성비가 물론 뭐 차는 잘 나온 것 같지만 그 가격대에 살 수 있는 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빈페스트의 성공이 쉽지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성공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많은 시간이 걸리는 와중에 계속적으로 지금이 벌써 이제 그렇게 계속 돈을 붓다가 지금 밑도끼 깨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저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빈 커머스라는 이 존재 자체가 빈그룹의 성장이 있었으면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지금이야 빈마트와 빈마트 플러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터넷 마켓, 인터넷 쇼핑몰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로 파생적으로 굉장히 클 수 있는 분야라고 봤어요. 기존의 오프라인의 경쟁자가 많지 않고 독보적인 점포 숫자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면적이나 이런 거 고려했을 때.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유통사업을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 빈그룹이 지금 얼마나 자금난이 심각한 건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도 현재 여의치 않고,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부동산만 남고 나머지를 다 팔거나 매각하거나 이제 부동산만 가거나, 아니면은 뭐 부동산을 팔고 나머지 뭐 자동차나 뭐 이런 것에 더 올인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은 빈그룹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 같고, 그렇다고 마산이 이 빈그룹 빈컴 리테일, 그러니까 빈컴 리테일은 빈그룹하고는 별개죠. 주식으로 따졌을 때 티커가 틀립니다. 빈컴 리테일은 VR이고, 그리고 빈그룹은 VIC인데, 빈컴 리테일은 유통 부분의 모든 사업이 아니고 빈컴 매장, 여러분들 베트남에서 보셨죠? 많이 빈컴 매장의 그런 임대료라든지 그 부동산 광고, 상업적인 그런 상업 부동산의 메인터넌스입니다. 관리입니다. 관리. 그걸로 인해서 나오는 임대 수익이나 이런 것들로 수익을 창출하는 역할이고요. 근데 이 빈그룹에는 빈컴 리테일로 넘기지 않은 그 유통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핵심이었어요. VRE를 분리 상장을 할 때 VRE만 떼어놓은 것도 그런 맥락의 하나라고 봅니다. VRE만 뭐 남을 예를 들어서 뭔가를 할 때 내가 좀 더 키우고 나서 내놔야 더 가치가 있는 것들은 나중에 내놓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VRE를 먼저 내놔, 빈컴 리테일, 빈컴 백화점, 그것만 먼저 일단 내놓고 분리상장을 했고요. 그게 아마 2년 전쯤일 겁니다. 예, 2년 전, 지금 이맘때 같네요. 11월달. 빈컴 리테일이 그때 상장을 했어요. 하지만 빈커머스, 인터넷 쇼핑몰, 그리고 빈에코,
뭐 이거는 농업 쪽이고요. 그리고 그 비마트 플러스 이것들은 갖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빈그룹 자체에서도 유망하고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더 많은 성장을 그룹 차원에서 발전을 시키려고 했었거든요. 저도 이 부분이 나중에는 부동산이 정체기에 들어섰을 때 그때는 이제 생산 그 외투가 많이 늘어나고 제조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중산층이 조금씩 불어나면서 소비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유통업이 확 떠서 이 빈그룹의 그 성장 원동력을 이제 역할을 든든히 해줄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이 대목에서 빈마트를 판다? 빈마트를 다른 그룹에 넘긴다? 이거는 뭐가 있다고 봐요.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그 빈마트에서 아니 빈그룹에서 그 빈페스트의 무리한 어떤 시도와 이런 것들 베트남의 그런 정부로의 지원을 더욱 요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 감면을 더욱 세금 혜택을 더욱 달라. 뭐 이런 정부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세금 감면 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지금 당장 이제 할 것 되게 많거든요. 베트남 정부 측에서는 길거리에 인프라 교통도 조성해야 되고 저기 락후엔의 항만도 지금 그 호치민에 있는 제일 큰 항구 그거만큼의 어떤 규모를 지금 더 그거보다 좀 더 큰 규모의 항구를 락후엔에 그 조성 중이거든요. 무역을 위해서 그런 갖가지 인프라에 들 만한 재원들을 기업의 어떤 세금으로서 의존하면서 이제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던 거예요. 그리고 재정이 넉넉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빈그룹 같이 베트남에서 이 민간 기업 부분 1위인 기업의 세금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부 측에서도 난처한 입장을 빈그룹에 표명을 했고 해결 방법으로 빈그룹의 계열사, 그러니까 부실 경영이나 부실한 부분 혹은 너무 지나치게 많다 그리고 다른 그룹에 전이하기가 용이한 그룹을 정리하도록 빈그룹에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마산도 뜻하지 않게 바라지 않았지만 어떤 정부의 중재로 빈그룹과 모종의 거래를 하게 된 것이고 빈마트를 넘겨받게 된 것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빈마트랑 빈커머스가 또 빈그룹 내부에서 원만하게 운영되었던 것 같지만은 않아요. 그 실내로 그 지금같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하게 빈마트 플러스가 작은 유통 계열이지만 프랜차이즈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점주들이 있는데 이 개인점주들이 자신들의 어떤 이익률이나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 한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SSM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그런 곳에 점주들도 다른 어떤 납품업체의 상품을 임의적으로 들여와서 물건을 팔고 본사에다가 줘야 될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마진을 더 먹는, 그러니까 수익률을 더 먹기 위해서 점주들의 욕심 때문에 간혹 그런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데 베트남에서도 마찬가지로 점주들의 통제가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베트남은 한국보다 더더욱 통제가 힘들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처럼 빈그룹이 어수선한 상태에서 더더욱이나 통제가 안 돼서 이익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경영은 점점 부실하게 경영이 되었던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마산 역시도 그렇고 빈그룹 역시도 그렇고 여러분들 혹시 그 베트남 주식시장에서 이 빈그룹과 마산의 주식을 보셨습니까? 저는 이 사태가 터진 이후에 그 예상을 한 게 빈그룹과 마산 모두 안 좋아질 것이라고 봤어요. 시장은 뭐 똑똑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바로 반응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빈그룹과 마산이 다 안 좋아질 거라고. 빈그룹의 입장에서도 지지하는 입장에서도 가지고 있던 원동력이 빠지게 되면은
이 원동력을 상실하고 기업의 가치가 낮아졌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빈그룹에 있었던 주주들도 떠날 확률이 많고, 그렇다고 마산이 괜찮냐? 마산도 경영 능력을 많이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전에 아마 작년이었나요? 작년 4월, 3월까지만 해도 마산은 그러니까 마산에도 세 가지 계열사가 있는데요. 마산 뉴트리사이언스와 그리고 마산 컨슈머 그리고 마산 리소스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나눠져서 마산 리소스는 광물, 그리고 마산 컨슈머는 소비재, 식품, 그리고 마산 뉴트리사이언스는 돼지, 그리고 사료, 이쪽 분야에 이제 각각의 사업 영역을 펼치고 있는 계열사들인데요. 여기에서 어느 것 하나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돼지열병도 아마 마산에도 영향이 많이 갔고 많은 가축을 폐사시켰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뭐죠? 사료 시장도 마찬가지로 뭐 수출을 하게 되면 중국 시장이 제일 크니까 그쪽으로 수출을 할 텐데 돼지열병이 발생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사료수도 당연히 줄겠죠. 그런 것도 안 좋고, 그리고 그나마 버텼던 게 작년 4월까지만 해도 이익률의 많은 부분을 커버를 해줬던 게 마산 리소스였습니다. 마산 리소스에서는 그 텅스텐 자원을 누이파오라는 그 베트남 북부 타이응우엔보다도 위쪽에 있는 누이파오라는 광산에서 그 텅스텐을 채굴을 하는 광산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텅스텐 양이 국가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걸로 2위, 3위 정도? 2, 3위 정도로 왔다 갔다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국 다음으로 텅스텐 보유량이. 그래서 텅스텐 가격이 당시에 아마 어떤 이슈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 그 재작년 겨울부터 해서 작년 봄까지였을 거예요. 그때 이제 중국이 그런 환경 보호를 명목으로 해서 그 희귀금속에 대한 채굴을, 그러니까 수출을 제한을 했습니다. 물량을 제한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보유를 하고 있는 중국이 물량을 조절을 하면서 수요가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 대비해서 확 줄어드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덕분에 마산에 그 생산하고 있는 텅스텐 분야의 이익률도 당연히 상승을 하게 돼서 당시에 맥시멈으로 40%까지 가격이 상승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덕분에 마산의 주가는 그때 당시에 많이 올랐어요. 한 9만 동까지도, 아마 10만 동까지도 올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90만 동, 80만 동 때까지 계속 유지를 했었어요. 지금은 많이 떨어졌죠. 지금 어떻죠? 지금은 50만 동대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계속 떨어져서. 이 발표가 나고 한 지금 4일인가 5일인가 지났는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 아마 올랐을 겁니다. 어제. 그래서 이 시장도 지금 이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빈그룹에 골수 팬들이 많이 계신데 충분히 장기적으로 가치가 있고 그 빈그룹에서 그 베트남의 성공이라고 할 수도 있는 대표적인 빈그룹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많이 미리 지원을 해줄 거고 또 그런 규모도 되고 그런 캐퍼도 되고 인지도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 무형의 그런 요소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할 것이라는 것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2017년 5월 뭐 이 정도쯤에 투자를 해서 제가 올해 한 몇 달 전에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면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수익률을 많이 얻었고 그만큼 보유하면서 애착을 가졌던 주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빈그룹은 제가 사지 않아도 그런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일단은
이런 상황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자금난의 그 캐시플로우가 빈그룹이 지금 잘 돌지 않고 부채가 좀 늘고 있고 점점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같이 보시면서 빈페스트의 성공 여부도 빈페스트의 진행 여부도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빈그룹이 빈페스트를 정말 어떤 크게 어떤 선을 넘는 데까지 가지 않는 이상은 빈페스트에 계속 투자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빈페스트를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 사업 방향을 좀 전환을 시키거나 지금의 어떤 자체 생산보다는 어떤 외국의 브랜드를 빌려서 일단 기술부터 배운다든지 혹은 부품 생산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동차 사업을 전면 철수하든지 이렇지 않으면은 빈그룹이 지금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보이질 않아요. 현재. 그래서 부동산도 점점 지금의 어떤 수급 조절과 그리고 수요가 이제 많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 호주머니가 급속도로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부동산도 베트남인들 잘 구매하지 않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미평 말씀드렸죠. 그거 산다고 해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베트남인들이 산다고 해서 절대로 그 아파트가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요즘 최근에 오픈하면서 아니 분양을 하고 한 2, 3년 전에 분양을 해서 핫했던 아파트 프로젝트를 쭉 둘러보면은 지금 입주가 다 되고 그런 아파트들을 보면은 확실히 베트남인들이 상당수 구매를 했고 혹은 베트남인들이 되게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해서 조기에 마감됐던 프로젝트라 할지라도 보면은 입주가 별로 안 돼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지금 뭐 6, 7개월, 8, 9개월 지났는데도 입주가 아직까지도 불 꺼져 있고 뭐 비어 있고 공실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베트남인들도 자기가 살려고 집을 구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임대 주려고 한 거, 임대 주려고. 임대 주거나 아니 외국인들한테 아니면은 그냥 뭐랄까요? 남는 돈을 썼다고 해야 되나요? 네. 일부의 상류층들이. 그러니까 물론 직접 거주하려고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어떤 숫자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입주를 안 하고 있는 것들. 왜 그럴까? 베트남인들이 그렇게 많이 샀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베트남인들이 많이 구매를 해서 폭발적인 인기가 있을 거라고 예측하는 그 부동산들은 왜 이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할까? 왜 그렇게 많이 인기가 있었고 베트남인들이 많이 샀는데 왜 저렇게 불 꺼진 데가 많고 그냥 한국인들, 외국인들 수요만, 임대 수요만 쳐다보고 있는 걸까? 그래서 이게 절대로 말에 현혹은 되지 마세요. 베트남인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그 프로젝트가 절대로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거는 다 투기거나 그 사람들도 더 비싸게 팔기 위한 투기보다는 당장에 어떤 이득률, 소득률을 봤을 때 외국인들한테 비싼 임대료를 해서 임대를 줄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 그 사람들 사이에서 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프로젝트는 정말 장기로 보셔야 되고요. 베트남인들이 많이 구매했다고 이런 걸로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거는 그 말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나중에 낭패 볼 수 있어요. 미팽 루빅이요? 그 앞에 인도 차이나 보면 답 나오지 않습니까? 미팽 루빅보다 인도 차이나가 훨씬 위치가 좋아요. 그 당시 분양 가격이요?
그 당시 분양 가격이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격을 보세요. 지금 인도차이나 분양 그 스퀘어당 가격하고 지금 미팽 루빅 분양하는 스퀘어당 가격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미팽 루빅보다 인도차이나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훨씬 좋은 자리예요. 거기가 훨씬 좋은 자리인데 그 인도차이나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비교하면 돼요. 당시에 외국인들 못 샀다? 아, 그거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들 못 산 것보다 거기에 베트남인들이 얼마나 열광적이었나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지금 그 베트남인들이 거래되고 있는 가격을 보세요. 그럼 답이 나와요. 그럼 답이 나와. 그 미팽루빅 된다고 해서 거기 가서 뭐 할 거예요? 거기 그냥 베트남인들 그냥 똑하니 건물만 지어지고 거기서 뭐 베트남인들 많이 샀다고 좋아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 글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그 위치치고는 너무 비싼 거예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인도차이나가 한번 가보세요. 혹시라도 생각 있으신 분들은 계약금 걸지 마시고, 계약금 뭐 안 건다고 해서 도망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 놓친다고 여러분들 뭐 돈 못 버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신중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잘못하면 진짜 빼도 박도 못하고 굉장히 장기로 보셔야 돼요. 가서 어떤지 보세요. 그 앞에 인도차이나가 그 수원터이 제가 정정할게요. 지난번 방송에서 미팽 루빅 360 간단히 리뷰할 때 제가 타인수원이라고 그 도로를 얘기했는데 수원터입니다. 거기 도로에서 그 한번 지나가 보시고 유동인구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전철 라인이 있긴 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위치가 좋은 인도차이나를 보시라니까요. 인도차이나 딱 사거리 거기에 포진이 있는데 학교요? 학교 오히려 저기가 더 가깝죠? 인도차이나가 접근성 여러가지 여기 가고 저기 가고 A 학교 가고 B 학교 갈 때는 인도차이나가 더 좋아요. 근데 인도차이나 지금 가격이 어떻죠? 그 분양 당시 가격이랑 지금 가격이랑도 비교를 해보세요. 분양 당시 그거 꽤 됐어요. 한 6년인가 7년인가 됐을 겁니다. 5, 6년 됐을 거예요. 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걸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항상 이 베트남은 여러분들이 베트남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 무지를 이용해서 이 항상 그 어떤 입맛에 맞는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아는 만큼. 제가 한 가지 그 아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구글에서 밭동산을 영어로 치세요. 밭동산.com.vn 이렇게 하시면은 베트남에서 가장 큰 부동산 조회 사이트가 나와요. 거기에 그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짓지도 않은 뭐 미백 360이나 매트릭스 1 이런 것이 막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검색 필터에 넣어서 조회하실 수 있어요. 그런 걸 보세요. 그런 거 보시고 지금 거래가 이 베트남들 사이에서 얼마씩 되고 있는지 보세요. 얼마씩. 그러면은 혹은 이 인도차이나 뿐만이 아니에요. 그 주변에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다른 아파트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앞에 영어로든 뭘로든 써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로 검색 돌려보세요. 그럼 여기 시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로 다른 어느 것도 믿지 마세요. 실제 베트남인들이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게 호가일 수도 있지만 베트남인들, 그러니까 어떤 거품이 끼지 않은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호가 가격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 스퀘어다 뭐 이런 얼마구나, 그리고 가격이 대충 얼마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다 가늠해 보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동산이 뭐 한두 푼 하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 부동산 잘못 투자하면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렸어요. 덜컥 뭐 부동산에서 어디에서 혹은 이거 막 조바심 내고 이거 지금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소리 듣지 마세요. 듣지 마시라고요. 어차피 가면은 다 있게 돼 있고, 안 좋은 증수 뭐 이런 거 개념, 이런 것도 중심이 없어요. 사실 중구난방이에요. 누구는 뭐 북향이 좋다, 누구는 남향이 좋다, 뭐 누구는 서양이 좋다, 뭐 이런 말 따라 다 틀리니까 그런 뭐 거기에 동요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좋은 충수도 좋은데 나간다? 아,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렇게 하시고 오세요. 오셔서 프로젝트를 찍고 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프로젝트 주변을 돌아보세요. 그냥 돌아보시지 마세요. 시세, 제가 알려드린 그 사이트 있죠? 휴대폰으로 어플도 있어요. 그거 조회하면서 아, 여기는 얼마구나, 아, 여기는 얼마구나, 여기는 얼마구나, 말 안 통해도 이름만 보고 입력해가지고 조회하면 나오거든요. 그거 다 보시면서 그러면은 또 뭐 이 얘기 부동산에 가서 하시면은 거기서는 또 그럴 수 있어요. 아, 뭐 그거 말도 안 되는 거다, 몰라서 그러는 거다, 뭐 이런 소리 하는데 몰라서 그러는 건지 그럼 본인이 얼마나 아는지 얘기해보라고. 정확히 얘기 못 할걸요. 그래서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시고 각 단지별로 시세가 얼마나 되고 위치별로 딱 비교도 해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중국 연도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비교해 보면서 아, 이게 몇 년 사이에 이 정도 가격이구나, 몇 년 됐는데, 이런 것들 간단, 이 정도는 보실 줄 아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임대 가격이, 거기서는 이제 매매 가격도 볼 수 있고 임대 가격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매 가격도 그렇고 임대 가격도 그렇고 같이 한번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해보세요. 두 개를 비교를 해보시고 한번 뭐 실제로 분양가 대비 몇 프로 정도가 나오겠고, 임대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도 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미팩 요비 얘기가 또 갑자기 나왔네요. 빈그룹 얘기하다가 부동산 얘기 나오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그 주식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일단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거대 공룡기업들, 최근 몇 년 전, 2년, 3년 전부터 주식시장을 주도해왔던 어떤 거대 기업들이 좀 위태로울 수가 있어요. 사실 그동안의 빈그룹은 저는 계속적으로 이제 구글이나 뭐 이런 뉴스를 보면서 참 예의주시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보면서 빈그룹의 전략은 다양하게 확장하는 한편, 이 다양하게 확장하는 것을 프로파간다로 삼았어요. 자신들이 이만큼 많이 확장을 하고 이만큼 많이 영역을 넓히고 있다, 그래서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무형의 어떤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투자자를 유치하게 열을 올리고 있었어요. 선전선동이죠. 근데 사실 거기서 나온 게 지지부진했거든요, 실적이. 그러니까 실적이 원만하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눈에 보이는 실적 자체가 없는 거예요. 빈패스트 얼마나 나올 거예요, 과연 실적 이번에? 보니까 뭐 영업이익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어디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뭐 빈패스트 차량을 한 대씩 팔 때 뭐 3억 동 손실 본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팔면서 손해볼 거면 하지 말아야죠. 제가 볼 때는 뭐 세일즈 전략이 일환인 것 같긴 한데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실적 없이 계속 그렇게 언론이나 어떤 선전에 노출을 시키고 노출이 되고 있다는 거는 좋지 않은 신호예요. 뭔가
여기에서 저는 계속 그 몇 달 전부터 느꼈거든요. 빈패스트가 좀 심각하긴 하구나. 너무 그 빈그룹이 빈패스트로 인해서 자금난에 곤란을 겪고 있구나. 저는 이 생각을 좀 계속 쭉 했어요. 왜냐면은 무리하게 빈패스트를 하면서 좀 이 그룹 자체가 무리하게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빈 스마트도 그렇고 뭐 제약까지 지출을 하고 뭐 이번에 항공까지 지출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절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진짜 자금난 터지면은 걷잡을 수 없이 도산하게 돼 있는데 어쨌든 그 주식 그러니까 베트남 주식에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식에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빈그룹에 투자한 부분 그리고 마산그룹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돼서 모처럼 이런 이슈도 있고 해서 이 이슈에 대한 제 생각을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식도 간간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프로파간다가 통하던 시절이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돈이 글로벌한 이런 큰 돈들이 이제 어느 나라로 이동하고 또 어느 나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돌이켜 보면은 그 시작은 아마 그 베트남의 부동산법 개정 그때부터 베트남은 돈이 몰리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돈이 몰리기 시작했던 게 제 생각에는 2017년 초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베트남에 돈이 몰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몰리던 돈들이 많이 이제 돈이 외투가 계속 이제 유입이 되다 보면은 자연히 이제 주식 시장이 화랑기를 맞고 쭉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영역과 그 비전을 갖고 있는 돈 혹은 그 외국인 입장에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개도국 이상 그러니까 베트남 이상의 잘 사는 나라라면은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업이 성장을 하겠다 이 사업은 떨어지겠다 이런 것들이 어떤 주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개별적으로. 근데 그 주관은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공통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는 인프라 쪽에 뭐 건설이나 건축 이런 쪽에 가실 거고 관광이나 이런 데는 항공 이런 데 갈 텐데 그렇게 일괄적으로 올랐던 것들이 이제는 저물었다. 그런 시기에는 떨어졌다. 지금은 내실이 튼튼하고 그리고 정말 이익이 나는 수익을 확실히 내고 있고 기업의 경영자들이나 뭐 이런 것도 보셔야겠죠. 그리고 재무적인 부분도 튼튼하고 그리고 기업의 비전도 좋고 어떤 뉴스를 계속 보면서 어떤 새로운 소식이나 어떤 변화가 느껴질 때 그럴 때 하시는 게 보통 적절한 투자라고 보는데 글쎄요 이제는 그런 것들을 좀 더 까다롭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중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글로벌적으로 경기가 많이 위축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위축이 된 만큼 어떤 그러니까 외부의 변화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 주식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뭐 외부의 경기가 뭐 위축이 됐다 그러면 확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 뭐 대지 파동이 나서 대지 열병이 돈다 뭐 그래가지고 확 떨어지고 뭐 이런 데 말고 외부에 어떤 변화가 있어도 꾸준하게 그러니까 기업에서 어떤 미스를 저지르거나 뭐 어떤 특별한 기업 활동 어떤 특별한 그런 공격적인 어그레시브한 뭔가를 하지 않아도 뭔가 꾸준히 늘고 늘어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독과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기업 그러면서도 재무적으로 안정돼 있고 성장성이 두드러지는 기업을 찾는 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안정적이고 좋은
투자적인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어떤 네임 밸류나 대기업의 어떤 메이저 밸류만을 믿고 장기 투자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중간중간에 그런 기복이 상당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나 요즘 들어서는. 그래서 이런 투자 부분에서 주식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 좀 참고를 하시라고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그 앞으로도 종종 부동산뿐만이 아니고 주식 관련돼서도 여러분들과 공유를 좀 드릴 예정입니다. 주로 이제 베트남 주식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 생각을 좀 얘기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예, 그 주식에 대해서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좀 제가 목이 너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기침 감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하노이 여러분 춥습니다. 특히 요즘 여기 한인 학교들 보니까 절반이 독감 걸려가지고 학교를 휴교하고 그런다는데 요즘 독감이 좀 유행이네요, 하노이에.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한국은 많이 춥겠네요. 네, 건강 많이 챙기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